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천만시대 1인 가구를 연구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1인 가구를 연구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주변에 많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거의 지금 40%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까? 네. 2015년에는 한 1인 가구가 500만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10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를 해서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가구 수로 따지자면은 10가구 중에 4가구. 이 사실은 1인 가구 증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래요. 네. 예. 보통 스웨덴 같은 유럽에서는 1인 가구가 60%를 넘었고요. 60%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수의 개발도상국을 빼면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솔로 전성시대 혹은 와. 초솔로 사회가 된 거죠. 와, 초솔로 사회. 아니 이게 사실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 시대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네네. 예, 아, 근데 그러네요. 이제는 기억나요. 1인 가구, 초 1인 가구 시대다. 네. 야,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실제로 1인 가구의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보통 청년이나 노인 세대의 1인 가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모든 가구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소득 계층도 보면은 보통 저소득층을 많이 다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문직과 그 관련 종사자들이 22%로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빈곤한 계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을 위주로 복지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뀔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1인 가구가 많이 나타나는 직업군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일자리의 특성과 패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금융업이나 아니면 문화산업, 예술계 혹은 IT 산업 그리고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럴 것 같아요. 직종인 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불규칙하게 일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직종들은 그리고 또 개인의 성과나 개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일자리잖아요. 예전에 여기 심은경 배우님께서 나오셔서 이걸 꽂으면서 핀을 꽂으면서 사람들이 얘기야. 좀 그 스태프분들께서 전날에도 또 작업을 하셨는지 예능 촬영장인데 되게 피로가 많이 누적된 듯한 느낌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쳐도 될까요? 마이크 좀 쳐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이러고. 이 예리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멍하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사람을 만나거나 맞아요. 결혼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통 직주 근접으로 1인 가구들이 살잖아요. 맞아요. 직장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네, 맞아요, 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공간 자체가 일 중심으로 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1인 가구들은 집에 가면 잠만 잔다거나 아니면 많이 지치게 되니까 뭐 상담에 대한 유튜브를 보거나 맞아요. 심리학 서적 같은 게 굉장히 요새 유행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치거나 소진됐을 때 그런 거를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고 재생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을 보통 직장에서는 자기를 생산하고 집에 오면은 자기를 재생산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자면은 1인 가구들은 특히 더 가족주의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1인 가구면은 비가족적이고 개인주의자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가족적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핵가족이 생기는데 1인 가구는 핵가족이 없고 대신에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인 원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원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거든요. 그래요.
조카가 태어나면은 조카를 돌보는 조카 바보들도 되게 많죠. 많아요. 그 굉장히 네. 많죠. 예. 보통 조카가 있으면 한 46%가 조카가 내 아이다라고 좀 착각을 맞아요. 주우재 씨가 하시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주우재 씨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키즈 시장의 큰 손이 바로 그 삼촌. 맞아요. 아. 네. 삼촌들은 이모, 가격표 크게 고모. 안 봐요. 네. 네, 원하는 거 다 골라라. 그리고 또 일본하고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보통 이제 결혼한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비혼자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이게 저 교수님께서 소득이 높은 1인 가구를 사회적 고립의 사각지대라고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까? 안타깝게도 보통 고소득 1인 가구들 중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보통 와인을 마신다거나. 왠지 모르게 그런 모임도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그런 좀 자리도 좀 잦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자리들이 잦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빈도가 굉장히 적은 거죠. 왜냐면은 뭐 와인들 마시거나 아니면 국제 정세를 논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골프를 친다거나 취향과 교양이 비슷한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구별짓기 문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별을 짓다 보면은 어떻게 의도치 않게 고립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소득 1인 가구들은 고립 우울 집단의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고립 우울 집단이에요. 네. 아니 이게 저 실제 1인 가구의 고립에 대해서 지금 그 교수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1인 가구의 고립이 실제로 굉장히 좀 위험하다 네. 느끼신 적이 좀 있다고요. 사실은 2023년에 제가 외국으로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한국의 기사들을 좀 본 게 있는데 대치동 학원 강사가 고독사를 당한 사건들이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고학력층들도 여러 가지 고립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제 생각이 맞았다 그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좀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당사자가 제 사촌 동생이었던 그 기사에 나셨던 예. 분. 아이고. 그 기사의 주인공이 제 사촌 동생이었는데 뭐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네. 보통 프리랜서로 일했기 때문에 고정된 직장이나 동료도 없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너무 많이 늦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이 혼자의 삶 이런 것도 또 준비를 하느냐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예, 우선 경제적인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야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를 한 최대 6개월 정도를 모아둔다거나 아니면은 노후의 상황을 위해서 연금이나 아니면은 건강에 대한 실손보험 같은 거를 잘 드러나야 드러난다.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컨 패밀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컨 패밀리. 네. 혈연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돌봄의 안전망이나 비상 연락망 만드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식습관인데요. 혼자 밥을 먹더라도 좀 건강하게 챙겨 먹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요. 만성질환이 1인 가구들이 보통 2.7배가 높거든요. 맞아요. 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도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해야 하고요. 누구나 1인 가구가 될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대긴 하지만 이 혼자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혼자 다음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이 질문을 30년간 연구한 세계적인
행복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 첫인상 가지고는 맞추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제 반평생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이제 뭔가 사실 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하신다고 하면은 왠지 저희 그 선입견일 수 있어요. 뭔가 환한 미소,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의상도 지금보다는 훨씬 밝은 뭔가 이런 느낌. 저희가 그려는 이미지가 있는데 교수님이 원래 재미는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미는 있어요. 아니 그거는 확실해. 누구나 하루하루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늘상 우리가 말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그 답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같을 수 없죠. 그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에요. 내가 그걸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느끼던 간에 이것이 자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덜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의 조셉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선언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맞는 얘기예요. 마음먹기 나름이다. 근데 마음먹기 나름인 것도 있는데 또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조세님은 이 탁자를 보고 막 지금 너무 해피하세요? 사실 이걸 보고 해피하진 않고 교수님 보고 해피해. 그건 당연한 거고 어쨌든 아니, 교수님 보고 갑자기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저는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 좀 몰아갑시다. 행복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면 난 행복해지고 싶어. 난 이 탁자 보고 행복해.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진 않지. 뇌가 탁자를 보고 시계줄을 보고 막 해피한 뇌는 고장난대요. 뇌는 그렇겠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예. 변별력 없이 아무 때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또 내 마음이 마음대로 통제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땐 불안을 해야 되고 그건 느껴야 되는 거다 내가. 심지어 우울함도 우울할 때 느껴야 돼. 어. 끊임없이 내가 그냥 난 행복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은 감정적인 거고 어떤 감정적인 경험은 우리의 의지 같은 것으로 탁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뇌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을 만들어야 돼요. 가령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악어를 보면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근데 잘못된 감정을 느끼면 악어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런 사람이 지금 없을까요? 악어 배 안에 있어요, 다. 악어한테 잡혀 먹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적절한 상황에서 감정이 딱 켜지는 게 중요해요. 이 감정을 주관하는 이 뇌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일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생존과 이런 것의 확률을 높이도록 이 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달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 상황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현실을 부정하고 그렇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그렇진 할 수 않아요. 있어. 아닌 거 봐요.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행복감을 느끼는 그 개인차들이 좀 있습니까? 있죠. 아주 큽니다. 그런 게 어떤 선천적인 기질이 우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행복한 사람의 개인차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이런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성이 외향성이라고 하는 성격 기질이 행복과 확실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한 연구가 아니라 수백 수천 편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외향적인 분들. 네네. 이 이 행복감은 언제 켜지느냐? 인간에게 제일 중요했던 자원이 등장했을 때 생존. 그거는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잘하고 있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구가 켜져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뭐랄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면 어떤 성격이 좋습니까예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 있는 거는
각자 그 성격의 특성에 쓰임새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수저가 귀한 걸까요? 젓가락이 귀한 걸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쓰임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객관식으로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이에요. 왜냐하면 국을 먹을 때는 수저가 있어야 그치, 되고 그치. 네네네. 콩나물 먹을 때 젓가락이 있어야 되겠지. 그쵸. 다시 말하면 성격을 우리가 수저 젓가락에 비유하자면 아. 뭐가 좋으냐 이거는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아. 크게 보면 외향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향적인 사람들 금방 지칠 때도 지칠 때도 있고 네. 용맹하기도 하고 네. 등등인데 용맹을 넘으면 뭐죠? 오지랖이 될 때도 오지랖도 있고 네, 네. 만용이 있을 수도 네. 있고 뭐 가끔 그래서 막 사실은 나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죽어요. 그렇죠. 용맹. 아. 예를 들면 이거죠. 악어가 앞에 있는데 야 내가 정리할게. 그렇죠. 득과 실이 근데 있는 교수님 상황이에요. 외향적이면 많이 죽는다. 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저 굉장히 이것도 외향적인데. 너무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제 설명을 그러니까 하자면. 설명을 하다 보니 아니 딱 생각나는 케이스가 뭐예요? 영국의 마우리스 윌슨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전혀 등산 경험이 없어요. 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다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아주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내가 경비행기를 사서 음.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에베레스트 중턱쯤에 추락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로 올라가겠다. 기가 막히죠? 너무 너무 무모하죠. 와, 약간 허무맹랑한 네. 얘기. 슈퍼 외향성. 네. 죽었어요. 외향적이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맞아. 그건 아니다.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얘기를 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향적인 분들, 집에 있길 좋아하는 분들은 덜 행복한 건가? 이런 질문을 또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네. 내향적인 사람은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뭐 거울 앞에서 시집 읽을 때 제일 행복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연구를 보면 흥미롭게도 나 혼자 할 때 있는 즐거움이 누구와 할 때 뭔가 증가하는 폭의 정도가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커요. 누구랑 뭘 할 때. 다시 말하면 어쩌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사람이랑 뭔가 즐거움을 교류하는 것을 더 뭐랄까 만끽하는 거는 내향적인 사람. 근데 이게 특이하네. 왜냐면 또 요즘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많잖아요. 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이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재적인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예상을 해요. 이거 새로운 모임에 가면 어색함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막상 가면 별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막상 가면은 또 잘 있어. 인간에게 제일 재미난 자극이 뭐냐면 다른 인간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은 이 약간 결핍된 자극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주변에 있는 재미난 자극인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외향적인 친구가 뭐 밥 먹자 잘 있니 그러면 너무 고마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내 자극의 어떤 자극 하마 같은 것이 외향적인 사람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뭔지 알겠까? 이용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으로 좀 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만 네. 내가 어떤 요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사람과의 어떤 요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다. 맞습니다.